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남중국해 영유권 지도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찬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중국 밑쪽 부분부터 시작해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 대만의 영유권 주장이 서로 맞물린 광대한 해역이 바로 남중국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원유 수출량의 60% 정도의 물동량이 통과하는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고, 또 전 세계 상선 통행량의 3분의 1이 그 해역을 통과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야 될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유무역을 기초로 해서 세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던 것은 항해의 자유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항해의 자유는 바로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의해서 뒷받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중국은 한나라 이후에 남중국해를 중국이 관할해 왔기 때문에 남중국해의 90%는 우리의 바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은 로마 시대 때, 그리스 시대 때 이렇게 모든 부분을 확장하게 되면 현재 전 세계는 아마 일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간두가 예전에 우리 땅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항상 힘을 우위를 삼고 또 자신들의 주장을 이렇게 관철하는 데 익숙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남사군도를 비롯해서 7개 무인도의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그런 일을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번에 헤이그의 판단은 중국의 그런 무리한 주장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판결한 그런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중국의 영주권 분쟁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아마 일반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의 주장이 무리하다라는 그런 점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그런 암초를 바탕으로 해서 무인도를 유인도로 만들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바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데 무척 익숙하고 그런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함께 번영하는 유일한 길은 가나안 분쟁 지역에 내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동시에 물동량에 대한 항해의 자유를 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중국의 역사적 궤적을 바라보면 미국의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중국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데 익숙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주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중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중국의 당국자들은 어떤 논리나 어떤 주장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6가지 정도의 중국의 보통 사람들보다도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강력하게 관찰하려고 하는 중국의 지도층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추론해 보게 됩니다. 첫째는 중국의 당국자들은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다, 그런 생각을 아마 강하게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뿌리가 대단히 깊은 중화 사상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사상은 이미 의미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 중국의 당국자들을 만나볼 수 있는 크고 작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중국의 당국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중심에는 여전히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 사상에 깊게 뿌리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두 번째는 중국은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동안의 여러 사건을 이렇게 미루어보면 중국 당국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중심에는 우리가 주변국을 관리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주변국과 함께 협의를 해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필리핀도 한 나라고 인도네시아도 한 나라고 베트남도 한 나라고 대한민국도 한 나라지만 중국은 같은 급에 놀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은 타국과의 협의와 조정에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들의 정의관이 좀 다르기 때문이죠. 힘을 가진 사람들은 정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의관을 가진 아마 중국의 지도층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과거에 조공국에 대한 그런 역사적 그런 추억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중국의 당국자들이 그동안 해온 그런 외교적 관행을 미루보면 말이라든지 논리라든지 이성이라든지 합리라는 부분들이 아주 통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마치 벽을 앞둔 그런 심정처럼 그런 부분들이 무시가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도 그들이 받아온 교육이 큰 역할을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다섯 번째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보편성에 대한 그런 공유,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법치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자유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제가 볼 때는 희박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그동안 걸어왔던 역사적인 그런 항로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중국이 겪었던 문화혁명이라든 대약진과 같은 그런 경험들, 또 그 중국의 교육제도와 같은 부분들이 아주 큰 역할을 하지 않았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편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협상이나 협의라는 것이 순리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점을 우리 한국인들은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될 겁니다. 보편 가치를 서로 공유할 수 있던 국가가 어떤 나라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 우리가 단기적인 그거는 이익에 따라서 우리와 친선한 관계를 또 친근한 관계를 유지해야 될 나라들과의 갈등을 그런 유발하는 부분을 좀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지구상에서 중국의 파워라든지 중국의 확장에 대한 그런 의지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저는 미국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미국을 두고 우리가 패권 국가니 제국이니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패권 국가와 제국조차도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공유의 바탕을 두고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미국의 그런 주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언론과 같은 부분에 충분히 제어가 되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로 발전한 그런 가능성들을 약속을 억압하거나 또 힘이 작은 나라들의 영토를 강탈하거나 이런 일들은 결코 미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미국이 그동안 걸어왔던 역사적 경험들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드 배치로 인해서 한국 내에서도 이런저런 갈등들도 있고 의견을 달리하는 분도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해야 될 그런 공유 영역은 중국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유일한 미국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한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의 개선, 그리고 또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 개선, 최소한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는 점에 기초를 두고 그 다음에 중국과 설린 외교를 펼쳐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포위된 상태에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런 점을 잊지 않아야 우리가 길이길이 번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중국이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이 강한 나라였다면 그동안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됐지 않았느냐, 그리고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나라지 않겠냐는 점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그동안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중국의 당국자들은 우리가 힘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을 지렛대로 해서 미국이나 한국을 견제하는 그런 아주 작은 이익을 탐하는 그런 대국이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되겠다고 봅니다. 어쨌든 남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중국 측 주장이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멋진 주제, 더 번뜩거리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늘 건성하시는 그런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